1위부터 40위까지 파일이 잘 저장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저장을 해주시고 이렇게 사진 데이터가 잘 받아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누구나 배울 수 있는 쉬운 코딩 채널을 만들어가는 조코딩입니다. 이번 영상부터 커뮤니티에 예고해드린 대로 하나의 완성형 웹과 앱 서비스를 각각 만들어서 출시하고 마케팅하고 수익화까지 해보는 프로젝트를 진행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만들 서비스는 인공지능이 보는 나의 동물상 테스트라는 웹과 앱 서비스를 만들 예정인데요. 동물상 대표 연예인들의 사진을 머신러닝을 통해 학습시킨 뒤 내 사진을 업로드하면 어떤 동물상인지 판단해주고 이 결과를 SNS를 통해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를 위한 첫 번째 단계로 동물상 대표 연예인들의 사진 데이터를 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일이 검색하여 하나씩 다운받으려면 엄청난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번 시간에 크롤링이라는 기술을 배워보겠습니다. 크롤링이란 인터넷에 있는 정보 중 우리가 원하는 것만 골라서 자동으로 수집해주는 기술입니다. 크롤링의 기초만 할 줄 알아도 엄청 실용적이고 재미있는 것들을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나 회사에 식단표를 크롤링하면 오늘의 식단을 볼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 수 있고, 다양한 뉴스 사이트에서 원하는 주제의 뉴스만 골라서 모아볼 수 있는 서비스도 만들 수 있겠습니다. 이런 서비스 외에도 엄청 다양한 것들을 만들어 볼 수 있겠죠. 크롤링의 원리는 매우 간단합니다. 우리가 정보를 가져오려는 사이트를 불러와서 거기서 원하는 정보를 찾고 그 정보를 가져오게 하는 코드를 작성하면 끝입니다. 크롤링 관련 라이브러리는 보통 어느 언어에나 있어서 어떤 언어를 쓰셔도 무방하겠지만 요즘 핫한 파이썬을 이용해서 실습해 보겠습니다. 파이썬 언어를 잘 모르셔도 따라올 수 있게 쉽게 설명드릴 예정이니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러면 함께 크롤링의 매우 기초부터 차근차근 배워보겠습니다. 화면을 통해 함께 보시죠. 이번 시간에 텍스트와 이미지를 크롤링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간단히 개발 환경을 설정하고 복잡한 이론부터 할 게 아니라 바로 예제를 무작정 실행해보면서 원리를 배워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응용해서 다른 작업, 네이버 실시간 검색 순위를 크롤링하여 텍스트 파일로 저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오늘의 하이라이트인데요. 완전 잘 되어 있는 엄청 쉬운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코드를 거의 쓰지도 않고 동물상 연예인 사진 수백 장을 한 방에 크롤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유익한 기능을 많이 배우니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우리는 오늘 파이썬을 이용해서 크롤링을 해볼 건데요. 그러려면 내 컴퓨터에 파이썬 언어를 설치하고 관련 라이브러리들을 설치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걸 그냥 생으로 내 컴퓨터에 설치하게 되면 나중에 다른 작업을 할 때 버전 간 충돌이 발생하는 등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보통 가상 환경을 구성해서 거기에 설치하는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상당히 귀찮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 루비 온 레일즈 수업에서도 사용했던 구름 IDE를 이용하겠습니다. 구름 IDE에서는 개발 환경에 갖춰진 가상의 컴퓨터를 제공해주는 것이라 별도의 언어 설치 과정이 필요하지 않고, 또 다른 작업을 할 때는 가상의 컴퓨터를 새롭게 만들어서 거기서 작업하면 되므로 버전 간의 충돌도 일어날 일이 없습니다. 최근에 제가 구름 ID에서 지원을 받아 에반젤리스트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직접 해보면 아시겠지만 로컬 개발 환경을 구성하는데 상당히 오래 걸리고 귀찮습니다. 이런 클라우드 기반 IDE 서비스를 이용하면 그런 시간이 많이 단축되고 편리하게 개발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또 구름 IDE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IDE 서비스 중 상당히 괜찮은 편이며, 혹시 불편하시다면 다른 IDE를 이용하거나 로컬 환경을 이용하셔도 무방합니다. 여기가 구름 IDE의 공식 홈페이지입니다. 주소는 ide.gurum.io이며 영상 내용에도 주소 남겨놓겠습니다. 회원가입을 하신 후 여기 대시보드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하단에 새 컨테이너 생성 버튼을 눌러줍니다. 여기는 컨테이너, 즉 우리가 사용할 가상 컴퓨터에 대한 환경을 설정하는 공간입니다. 여기서 작성한 대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가 제공됩니다. 그러면 작성해 주겠습니다. 우리는 크롤링을 할 거기 때문에 크롤링으로 지어주고, 지역은 서울, 그리고 공개 범위는 퍼블릭이면 다른 사람이 와서 볼 수 있고 프라이빗은 나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퍼블릭으로 열어놓겠습니다. 템플릿 그냥 그대로 두시고, 배포든 그냥 not used로 놓고, 소프트웨어 스택, 여기서 미리 가상 환경에 설치할 것을 미리 설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파이썬을 이용할 거기 때문에 파이썬을 체크하고 나머지는 변경할 거 없이 바로 생성 버튼을 눌러줍니다. 컨테이너가 생성됐으면 여기 컨테이너 실행 버튼을 눌러줍니다.
이제 우리는 파이썬이 설치된 가상 컴퓨터 환경에 들어왔습니다. 간단히 화면을 설명드리면 왼쪽에는 윈도우 탐색기 같은 탐색기가 내장되어 있고 아래쪽에는 명령어 입력 창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또 파일을 열어보시면 이렇게 코드를 편집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코딩에 필요한 화면을 한 곳에 몰아넣은 것을 통합 개발 환경 IDE라고 부릅니다. 여기 index.py라고 해서 파이썬 코드가 작성된 파일이 기본적으로 생성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파이썬 코드가 잘 실행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려면 이 명령어 입력창에 파이썬 띄우고 index.파일명을 입력해주면 이렇게 hello python 해서 hello python이 실행돼서 여기 나온 것을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크롤링 코드를 작성하면 되겠죠? 우리는 이번 크롤링에 Beautiful Soup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Beautiful Soup은 HTML 및 XML 구문을 분석하기 위한 파이썬 패키지, 즉 파이썬 라이브러리입니다. 굉장히 많이 쓰이는 라이브러리라서 참고할 문서들이 엄청 많습니다. 우리는 여기 위키백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설명과 함께 여기 예제 코드가 나와 있는데요. 얘를 그대로 사용해 보겠습니다. 전체를 복사해서 index.py에 붙여 넣어줍니다. 저장을 하시고 일단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실행시키시려면 이 명령어 입력창에 키보드 위쪽 버튼을 누르시면 이전 실행한 명령어가 나오고 엔터를 누르면 실행이 됩니다. 근데 여기 module not found 에러가 떴죠. 얘는 BS4라는 모듈 여기 있죠. 요거를 불러오지 못한 건데 이는 Beautiful Soup 4 버전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생긴 문제입니다. 설치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명령어 입력창에 pip 하고 띄우고 install BS4를 입력하시면 자동으로 다운받고 설치까지 완벽하게 진행됩니다. 패키지를 설치하는 개념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 간략히 개념을 설명드리면 우리가 윈도우 PC를 사용할 때 발표 자료를 제작해야 된다. 그러면 PPT를 다운받아서 설치해 사용하고 우리가 문서를 작성해야 되면 워드를 다운받아서 설치해 사용하시잖아요. 이런 것처럼 윈도우에서는 이런 설치 파일을 이용해서 이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원하는 기능을 사용하는데 마찬가지로 파이썬을 하나의 컴퓨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파이썬에서 사용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들이 있습니다. 크롤링에 사용할 라이브러리를 설치해서 쓰고 또 뭐 데이터 분석할 때는 판다스라는 걸 설치해 쓰고 이런 것처럼 이렇게 어떤 미리 만들어진 기능,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사용할 때 파이썬의 경우에는 파이썬 패키지 관리자 PIP를 이용해서 명령어에 pip install 패키지 명만 입력하시면 자동으로 이 프로그램을 다운받고 설치하는 것까지 모두 하게 됩니다. 이런 개념은 파이썬에만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언어에 다 있습니다. 지난 Ruby on Rails 영상에서 다뤘던 RubyGem도 같은 개념이고 Node.js에서 다루는 npm도 같은 개념입니다. 우리가 윈도우 컴퓨터를 이용할 때 딱 윈도우에 있는 기본 기능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이렇게 외부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사용하듯이 마찬가지로 어떤 언어로 프로그램을 작성하실 때 그 언어 자체의 기능으로 구현을 할 수도 있겠지만 같은 기능을 만들어 놓은 라이브러리가 있다면 무조건 가져다 쓰는 편이 훨씬 빠르고 효율적입니다. 이제 설치가 완료됐으니 다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전 명령어를 가져와서 엔터를 누르면 이제는 뭔가 결과가 잘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코드를 한 줄씩 살펴보겠습니다. 이 위에 두 줄은 주석으로 지워도 동작하는 별로 중요한 코드가 아니어서 그냥 지우겠습니다. 그 다음 두 줄은 라이브러리를 불러오는 코드입니다. from bs4 우리가 방금 설치한 bs4에서 import beautiful soup beautiful soup이라는 라이브러리를 불러온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불러온 라이브러리는 하단의 어느 부분에서나 불러와서 이 beautiful soup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URL 라이브러리 request 라는 곳에서 URL open이라는 기능을 가져와서 이 아래서 쓰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건 외울 필요는 없고 그냥 복붙해서 쓰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본격적인 코드가 나옵니다. 여기 URL open 위에서 불러온 URL open을 사용해서 URL open이니까 뭔가 이거를 페이지를 열었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죠? 그래서 이 주소를 들어가서 얘를 response라는 곳으로 담겠다 라는 뜻입니다. 파이썬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런 with as 구문이 좀 익숙하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조금 더 직관적으로 보기 좋게 바꾸면 여기에 담는 거니까 response는 URL open 이걸 가져왔으면 이거랑 동일한 기능입니다. 얘를 지우고 이걸 써도 무방합니다. 한 칸 띄워진 거는 Shift 탭을 눌러서 집어넣겠습니다. 이러면 좀 더 직관적이죠. 이 주소에 URL을 열어서 이 response라는 변수에 넣겠다 라는 뜻이고 그 다음 줄은 우리가 가져온 beautiful soup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이 response 아까 만든 response를 여기 넣어주고 HTML parser를 이용해서 분석을 한 다음 soup라는 변수에 담아줍니다. 그 다음 줄을 보면 for문, 즉 파이썬에서 사용하는 반복문을 이용해서 이 soup 중에 find all
모든 A 태그를 찾아서 이 앵커라는 변수에 넣습니다. 그러면 이 땡땡 다음에는 한 칸 들여쓰기 하면은 이 계속 반복되는 문장이죠. 이 앵커 하나씩 가져온 이 앵커 중에 get href, 즉 이 주소 A 태그의 href는 이제 이런 주소들이죠. 주소들을 가져와서 프린트해라 라는 기능입니다. 그러면 다시 이 코드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실제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까 작성된 이 URL에 실제로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F12 버튼을 눌러서 개발자 도구를 열면 HTML 코드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HTML의 개념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난 HTML 1강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여기 태그들 중에서 아까 .findAll 해서 A 태그, 즉 이런 링크 A 태그들을 가져와서 이 중에 href 부분을 출력하는 코드가 있었죠. 코드를 다시 보면 아까 들어간 URL을 리스폰스에 담아서 뷰티풀 숲을 이용해서 리스폰스를 숲으로 만든 다음에 이 숲 중에서 find all A 태그를 모두 찾아서 A 태그를 하나씩 반복문을 통해서 돌면서 href를 출력해줬습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것처럼 아까 그 주소 부분이 여기에 쭉 출력된 것을 볼 수 있죠. 이제 이런 흐름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걸로 다른 것도 해보겠습니다. 예제로 네이버 실시간 검색 순위를 크롤링하는 예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려면 네이버 전체 사이트에서 이 실시간 검색어 부분만 골라서 이 텍스트만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특징을 파악하고 여기를 선택해서 가져오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F12 버튼을 누르고 여기 셀렉터 Ctrl Shift C를 이용해서 이 검색 순위 코드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 규칙을 파악해 줍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여기 1위 주전장이 여기 있고 2위 여기 있고 그럼 3위는 이 안쪽에 있겠죠. 3위는 네, 여기 3위가 있고 네, 이런 식으로 쭉 진행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규칙성을 찾을 수 있는데요. 여기 검색어들을 보시면 공통적으로 다 스팬 태그 안에 감싸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스팬 태그를 모두 가져와서 출력해주면 스팬 태그가 얘뿐만 아니라 이런 번호나 아니면 뭐 다른 곳에서도 스팬 태그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점점 범위를 좁혀서 그 부분만 선택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 좀 더 검색어만 가지고 있는 특징을 보면 클래스가 모두 AH_K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스팬 태그이면서 클래스는 AH_태그인 걸 가져오면 모두 검색어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이걸 코드로 작성해 보겠습니다. URL 부분에 위키피디아 대신에 네이버를 넣고 불러온 것 중에 find all A가 아니라 span 중에 AH_K인 걸 가져오면 되겠죠. 그러면 이 수프에서 가져오는 요 기능을 잘 모르겠으면 공식 문서를 참고해서 이 함수를 작성해 줍니다. 구글에 뷰티풀 숲으로 검색하시면 공식 문서 사이트에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공식 문서에서는 뷰티풀 숲을 이용해서 HTML 요소를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나오는데요. 이 중에서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개념이 select로 검색해 보시면 이렇게 CSS selectors 안쪽에 보면 이렇게 .select라는 함수를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이거는 상당히 다양한 방법으로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주는데요. 예를 들어서 sup.select 하고 뒤에 타이틀, 즉 태그 이름을 넣게 되면 그 태그 이름으로도 선택할 수 있고 아니면 p 태그로 된 세 번째 자식 이런 식으로 선택할 수도 있고 지난 CSS 강의를 들으셨으면 아시겠지만 CSS에서 어떤 요소를 선택하고 꾸며줄지 결정하는 문법이랑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select 안쪽에 body 띄우고 A 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body 태그 안쪽에 있는 자손 중에 A 태그를 선택해라 라는 CSS 문법입니다. 그런데 이게 동일하게 뷰티풀 수업에서도 적용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건 CSS로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얘를 복사해서 여기 A 태그를 선택하는 이 부분 대신에 클래스를 선택하는 걸로 바꾸고 시스터가 아니라 우리는 AH_K를 선택해야겠죠. 그리고 이 앞에 span을 붙여주면 span 태그 중에 AH_K 클래스를 가진 걸 선택해라 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출력할 때 href는 이제 span 태그에는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단 지우고 출력을 해주겠습니다. 저장을 하시고 실행을 해주시면 검색 순위를 잘 불러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이 내용만 뽑아오면 좋겠죠. 그러려면 아까 사용한 함수인 .get의 사용법을 보려고 검색을 해봤더니 이렇게 href 부분만 이렇게 뽑아올 수도 있고 이런 getText라는 함수가 있다고 합니다. 요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앵커 뒤에 붙여 넣어주고
저장해주면 이제는 실행했을 때 이렇게 텍스트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좀 더 보기 좋게 여기에 순위까지 추가해 주겠습니다. i는 1이라고 주고 i를 더해주면 되는데 얘는 숫자니까 숫자 더하기 글자를 할 수 없어서 스트링으로 글자로 바꿔주고 더해줍니다. 그 다음에 i를 하나 크기를 증가시키면 이제 순위가 1등부터 쭉 적히게 되겠죠. 실행해보시면 이렇게 몇 위, 검색 순위가 1위부터 40위까지 쭉 크롤링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이렇게 터미널 화면에서만 보여줄 게 아니라 직접 텍스트 파일로 저장하는 것까지 해보겠습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늘 그랬듯 모든 코드를 외워서 쓰는 게 아니라 구글에 그냥 언어 이름 더하기 하고자 하는 행위를 검색해 주시면 거의 모든 해결책이 다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는 파이썬을 쓸 거기 때문에 파이썬 그리고 텍스트 파일을 쓸 거기 때문에 write text file 이라고 검색해주면 이렇게 관련 문서들이 나오고 아무거나 들어가 보시면 여기 문서를 보시면 아래쪽에 파일 쓰기 예제가 있는데요. 이렇게 코드를 작성하면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예제 코드를 그대로 복사해서 작성한 코드 아래쪽에 붙여 넣어줍니다. 주석은 지우고 코드를 보시면 여기 어떤 새 파일을 열어서 포문을 돌면서 데이터 몇 번째 줄입니다. 이 데이터를 이 연 파일에 계속 라이트를 해주고 다 라이트 한 다음에는 클로즈 해주는 그런 간단한 코드입니다. 그럼 이거를 그대로 적용해보면 이 오픈 파일은 포문 위쪽에 똑같이 써주고 우리는 C 드라이브를 쓰는 게 아니라 클라우드 공간에서 있기 때문에 이건 지워주고 이 폴더 바로 아래쪽에 여기에 같이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포문은 그대로 돌면 되고 데이터는 이제 우리가 프린트하는 이 데이터 프린트 대신에 이걸 써주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f.write 데이터 똑같이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똑같이 해주고 클로즈도 똑같이 진행하게 되면 코드를 여기에 옮기게 됐죠. 저장을 하고 이대로 코드를 실행하시면 프린트로 출력되는 대신에 어떤 파일이 생성됐죠. 여기에 검색 순위가 쭉 나오게 됐는데 좀 지저분하게 다 붙어서 나오게 됐죠. 그럴 때는 이제 여기에 더하기 /n 이걸 넣으면은 이게 줄바꿈 문자입니다. 그래서 줄바꿈을 자동으로 write 하면서 이 문자를 인식해서 줄바꿈이 돼서 더 깔끔하게 나오겠죠. 저장을 해주시고 다시 한번 실행해보면 네, 이제는 깔끔하게 줄바꿈 때문에 1위부터 40위까지 파일이 잘 저장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과 유사한 방법으로 이미지도 크롤링 할 수 있겠죠. 이미지 크롤링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특정 검색어로 검색한 URL을 가지고 나온 이미지들 중에서 이렇게 이미지 주소들의 규칙을 찾고 이런 이미지 주소들을 모아서 우리가 텍스트 파일을 저장한 것처럼 이미지 파일을 저장하게 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드시지 않나요? 특정 검색어에 맞는 이미지를 크롤링하는 일은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미 했을 거고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인데 그렇다면 누군가 이 작업을 미리 만들어 놓고 라이브러리 형태로 올려놓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시지 않나요?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여러분들은 코딩에 대한 조예가 깊어지신 겁니다. 코딩에서 웬만하면 이건 누군가 이미 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 무조건 누가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그 코드가 있거나 아니면 그 코드를 심지어 라이브러리로 만들어서 올린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찾아서 쓰면 시간을 엄청나게 효율적으로 아낄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언어 이름 그리고 하고자 하는 행위로 검색을 해주면 이렇게 첫 번째에 구글 이미지 다운로드라는 라이브러리가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배웠던 이 pip 인스톨 구글 이미지 다운로드를 통해서 이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면 엄청나게 간편하게 이미지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pip 인스톨 이 라이브러리를 설치하는 이 문장을 복사해서 우리의 터미널에 붙여 넣어줍니다. 그러면 이제 라이브러리가 자동으로 다운받고 설치가 되겠죠. 네,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여기 examples 예제가 있죠. 그래서 이걸 그대로 가져오겠습니다. 여기 코드 샘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코드를 그대로 가져오겠습니다. 마우스 우측 클릭 새 파일을 눌러서 새로 파일을 만들어줍니다. google.py 파일을 만들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까 복사한 코드를 붙여 넣어줍니다. 저장을 해주시고 라이브러리도 설치되어 있으니 바로 실행해 보겠습니다. google.py를 실행해 보시면 이렇게 자동으로 뭔가 되면서 조금 기다리니까 코드 실행이 완료됐는데요. 이렇게 다운로드 폴더에 가보니 이렇게 각각 beaches 그리고 polar bear 그리고 balloons 해서 여기 키워드 여기 argument에 있는 키워드에 나온 이 세 가지가 각각 폴더로 나뉘어서 20장씩 다운로드가 되었습니다. 하나 이렇게 열어보시면
이렇게 해변가가 사진이 잘 받아진 걸 볼 수 있고, 폴러베어도 들어보면 북극곰 사진이 잘 받아졌죠. 이런 식으로 정확한 풍선 이미지가 잘 받아졌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그냥 여기 키워드만 변경하고 이 리미트, 이 이미지 개수만 변경하면 바로 쓸 수 있겠죠. 코딩이 원래 이런 겁니다. 잘 되어 있는 라이브러리를 쓴다면 진짜 말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만 하면 코드를 하나도 고치지 않아도 바로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구글링 하면서 찾은 5가지 동물로 나눈 대표 동물상 연예인들의 목록인데요. 이분들의 사진 데이터를 아까 그 코드를 이용해서 한 번에 받아보겠습니다. 이 동물상 연예인들의 이름을 아까 예제와 마찬가지로 콤마로 구분해서 쭉 나열해놨습니다. 그리고 리미트, 아까 제한 20장으로 제한되어 있었는데 50장으로 늘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각각 모든 연예인마다 사진 데이터가 50장씩 자동으로 여기 쌓이게 되겠죠. 그리고 문서 중에 input argument라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시면 라이브러리에 사용할 수 있는 각종 옵션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는 티처블 머신을 이용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 extension으로 검색을 해보시면 format이라고 해서 이 JPG, GIF 이런 파일 확장자를 지정해서 원하는 확장자만 다운받을 수 있게 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GIF를 다운받게 되면 티처블 머신에서 인식을 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안전하게 JPG 파일만 지정해서 이 파일만 받을 수 있도록 지정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복사해서 아규먼트 안쪽에 가져온 포맷을 넣고 이걸 JPG로 지정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해주시고 코드를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완료되었는데요. 나머지는 다 받아졌지만 이렇게 가끔 오류로 인해서 다운로드가 안 받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키워드에 다운로드를 실패한 연예인 이름만 입력해서 다시 한번 실행시켜주면 정상적으로 다운로드가 됩니다. 이렇게 폴더가 새로 생겨서 다운로드가 잘 된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다운받은 사진들을 로컬 컴퓨터에 저장하려면 다운로드스의 마우스 우측 그리고 파일 다운로드 zip을 누르게 되면 이 전체 파일이 압축이 돼서 우리의 로컬 컴퓨터로 다운받아지게 됩니다. 다운로드가 잘 받아지고 있죠. 다운로드 후 압축을 풀어보시면 이렇게 사진 데이터가 잘 받아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엄청난 힘이 됩니다. 앞으로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